지난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 때 질문을 주셨죠?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을 잘한 것 같나?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거였죠. 우리나라가 나라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잘했다고 볼 수 있나? 그거를 5포스 모델로 분석할 수 있나? 였는데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봤을 때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응용할 수 있다면 응용을 하면은 그런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대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 교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요거 모델이 정말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건 없나 해서 1990년도에 국가 경쟁력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흔히 이제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도 불리는데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걸 이용하면은 아까 방역 경쟁력, 국가 방역 경쟁력 분석 뭐 이런 걸 하는데 수월을 하겠죠. 그래서 이 마이클 포터 교수의 국가 경쟁력 모델은 우리 수업을 마무리 지을 때 뭔가 이렇게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가져와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팩터 컨디션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기본적인 인풋과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맨드 컨디션에서 뭔가 이렇게 소비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도와주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업의 구조, 경쟁 구도 뭐 이런 거고, 여기는 그거를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자, 다음 장 보시죠. 아이고. 네. 제가 쓰지도 못하면서. 자, 그래서 참고할 만한 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최신 자료가 있으면 요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코로나19가 아직 분석이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온다는 게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10년 전 석사 논문이 도시경쟁력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국가경쟁력 모델을 조금 바꿔서 도시경쟁력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제목은 서울의 기회에서 내가 서울과 뉴욕의 도시경쟁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작성했던 논문인데, 이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이때 발표했던 발표 자료 놓으면 지금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떤 모델을 썼냐면 그냥 국가 경쟁력 모델을 쓰면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람에 대한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해서 사람과 사람이 아닌 거를 일단은 쪼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점점점점은 뭐냐면 이제 국내 경쟁력은 이제 실선이고 국제 경쟁력은 뭔가 이게 점점으로 표시한 그런 거고,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요거는 아까 똑같습니다. 뭔가 인풋과 같은 느낌의 팩터 컨디션, 그다음에 소비자 느낌의 디맨드 컨디션. 그러니까 그 여러 지표가 있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하드웨어적인 측면. 근데 사람은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 S급 인재 이런 느낌으로 정말 전체를 총괄하고 그거에 핵심적인 노하우가 있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받쳐줄 일반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 그 다음에 뭔가 정책을 정하는
그런 느낌, 소프트웨어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그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마스크 대란이 났지만 그 마스크를 실제 만들어내는 건 기업가잖아요. 그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기업가, 이런 느낌으로 이런 구도로 그냥 지표들이 나열이 아니라 이런 구도로 균형 있게 배치시켜서 분석을 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에서 실제로는 서울과 뉴욕을 비교를 하려고 했지만 단순 두 개만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21개 도시의 43가지 지표를 가지고 저 구도에 맞게 배분을 한 다음에 분석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방역에 대한 방역 경쟁력 분석도 방역과 관련된 수많은 지표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떤 모델에 넣어서 균형 있게 배분을 시켜서 분석했을 때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왜 그런 균형 있는 게 중요하냐면요. 그 전 세계 뭐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는 연구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실제 어떻게 분석했나 보면 그냥 나열해 놓고 그냥 합산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마이클 포터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조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더 의미가 있다, 더 연관성이 있다 한 겁니다. 근데 저는 모델이 된 게 세분화된 모델을 써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거죠. 석사 논문에서. 그래서 어떤 결론이 도출됐냐 뭐 이런 걸 해본 거죠. 뉴욕의 현재 랭킹은 도시 경쟁력은 뉴욕은 지금은 2위, 서울은 13위. 자, 요건 뭐냐면 뉴욕이란 도시, 서울이란 도시가 뭔가 원가 경쟁력을 추구하는 거랑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것이고, 요거는 지표마다 가중치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건 뭐냐? 나머지 도시들은 가만히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도시도 열심히 했을 때, 그 전략을 썼을 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뉴욕은 지금은 2위인데 나머지들이 그냥 있을 때 원가 경쟁력을 하면 4위, 차별화 전략을 하면 1위가 될 수 있다. 근데 다른 도시들도 똑같이 한다면 뉴욕은 원가 경쟁력으로 가면 7위, 차별화 전략으로 가면 2위. 그러니까 뉴욕은 차별화 전략을 무조건 해서 2위라도 유지를 시켜야겠죠. 근데 다른 도시가 주춤하다, 그럼 뉴욕이 1위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서울은 또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면 어떻게 해서든 넘사벽이야. 가까운 미래에 뉴욕을 뭔가 뛰어넘을 일은 없는 거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도시와 비교하는 게 의미 있다라는 게 또 어디 이제 이론에 나와요. 그래서 그럼 크기가 됐던 경쟁력이 됐던 뭔가 이제 비슷한 도시를 묶었을 때 여기가 이제 그룹 1, 그룹 2 해서 일단은 서울은 뉴욕을 볼 게 아니라 비슷한 도시인 도쿄나 스톡홀름이나 프랑크푸르트랑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겨냈을 땐 뭐 그 다음 단계에 가서야 서울은 뉴욕과 경쟁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럼 지금 이런 도시들과 경쟁을 할 땐 뭘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차이가 큰 부분들을 49가지였나요? 그 수많은 지표들 중에 좀 서울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고, 여기 나오죠. 질병 위험. 여기 나왔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질병에 관련된 지표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 도시 경쟁력이 아닌 어떤 방역 경쟁력 하면 방역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표들을 놓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제 이유는 다시 한번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코로나19 방역 잘했다고 볼 수 있나? 그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은 욕구는 들겠죠. 오 잘했어요. 혹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의 자세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그냥 생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기보다는 학자가 된다는 그 자세는 뭔가 관련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에 기반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학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하고, 두 번째인 5포스 모델로 분석할 수 있나? 물론 그거를 응용할 수도 있겠지만 더 뭔가 연관성이 높은 경쟁력 모델을 사용하거나 그걸 응용해서 했을 때 조금 더 타당한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